조선에 법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법이. 그런데 왜 법대로 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까요? 1740년대 조선 한양. 경복궁 인근 시전거리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1740년 한양. 보목상 박성달은 일생일대의 도박을 시작합니다. 대궐에 들어갈 비단 2000필, 지금 가치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래를 마쳤을 때 그는 평생의 부를 손에 넣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비단은 사라졌고 관리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억울함에 임금의 가마 앞에서 징을 울린 박성달. 결과는 비단값 대신 군장 100대였습니다. 사기당한 건 박성달인데 왜 법은 피해자인 그를 때렸을까요? 공식 기록인 경국대전을 보십시오. 조선은 아시아에서 가장 까다로운 사법 절차를 가진 법치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실록은 이 거대한 사건을 단 한 줄로 기록합니다. 상인 박성달이 격정을 기각하고 엄히 다스렸다. 여기서 우리는 기록 밖의 설계자, 낭청 이경화와 그의 손발이었던 최만석을 봅니다. 이경화는 법을 아는 관리였고, 최만석은 그 명령을 수행한 지워진 집행자였습니다. 비단 2000필은 도둑 맞은 것이 아닙니다. 이경화의 기획하에 최만석이 움직였고, 그 비단들은 정식 세금으로 둔갑해 국고에 귀속되었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가담한 합법적 탈취였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록 밖의 설계자, 낭청 이경화와 그의 손발이었던 최만석을 봅니다. 이경화는 법을 아는 관리였고, 최만석은 그 명령을 수행한 지워진 집행자였습니다. 비단 2000필은 도둑 맞은 것이 아닙니다. 이경화의 기획하에 최만석이 움직였고, 그 비단들은 정식 세금으로 둔갑해 국고에 귀속되었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가담한 합법적 탈취였던 겁니다. 그런데 공식 기록에는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야담집 천구야담은 이렇게 전합니다. 한양에 포목상이 있었는데 관아에 고소장을 냈다가 오히려 곤장을 맞고 쫓겨났다고 한다. 그 뒤 그 상인은 다시는 한양에 나타나지 않았다. 공식 기록은 처리되었다고 썼습니다. 야담은 그 처리의 냄새를 기억했습니다.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어우야담에는 이런 대목이 전합니다. 돈이 없는 자가 관아에 고소장을 내면 관리는 고소장을 보지도 않고 서랍에 넣는다. 돈이 있는 자가 고소장을 내면 관리는 고소장보다 그 돈을 먼저 본다. 이경화는 이 구조를 알았습니다. 설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구조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조선의 법은 정의가 아니라 통치 비용의 최적화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상인의 억울함을 수사하는 비용보다 그 재물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시스템 입장에선 훨씬 효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1740년 한양에서 작동한 구조입니다. 구조를 들여다봅시다. 1층, 배후 상층 상인. 비단 공급을 차단하고 가격을 올린다. 이름은 기록에 없다. 2층, 낭청 이경화. 법적 관한으로 거래를 세금 납부로 전환한다.
서류는 완벽하다. 위법은 없다. 3층 심부름꾼 최만석. 명령을 수행한다. 처벌받는다. 기록에서 지워진다. 박성달은 이 구조의 어느 층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조 바깥에 있었고, 그래서 가장 많이 잃었습니다. 이경화 38세 한성부 낭청 청렴하다는 평판을 가진 관리였습니다. 그는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읽었습니다. 내용이 사실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경화의 서랍 속에는 그가 처리하지 않은 탄원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고 모두 묻혔습니다. 잠깐 여기서 멈춰봅시다. 지금까지 본 것, 완벽한 법, 구조적 탈취, 3명의 인물. 그런데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최만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셨나요? 이 채널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최만석. 나이 31. 배후 상층 상인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그는 처벌받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즉, 기록에 이름이 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탄원서를 맸습니다. 바닥에 엎드렸었습니다. 그의 탄원서는 담당 관료의 책상에 도착했습니다. 이경화의 책상에. 이경화는 그 탄원서를 읽었습니다.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 뒤틀린 구조 속에서 이경화는 법을 무기로 썼고 박성달은 법을 믿다 파멸했습니다. 그렇다면 최만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모든 실무를 담당했지만 기록 어디에도 이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경화의 욕망을 채워준 뒤 소모품처럼 버려졌습니다. 법이라는 거대한 기계 안에서 민초는 피해자로 짓밟히거나 도구로 쓰이고 지워질 뿐입니다. 결국 범인은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경화는 유능한 관리로 남았고 박성달과 최만석은 무지한 백성으로 잊혔습니다. 사건 종결까지 걸린 시간 2개월. 우리가 칭송하는 조선의 법치는 시스템 안정을 위해 만든 거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경국대전의 그 조항, 귀천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조항은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조항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것은 이것입니다. 법 조항이 공평하다고 해서 법의 집행이 공평한 것은 아닙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권력 구조 안에 있는 한 법은 그 구조의 이익을 따라 선택적으로 작동합니다. 박성달은 법을 믿었습니다. 법은 그를 배신했습니다. 이경화는 법을 알았습니다. 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최만석은 법에 의해 처벌되었습니다. 법이
그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조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는 이것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철이 되었다. 누가, 어떻게, 누구를. 승자의 기록을 의심하라. 라컨테르 스튜디오였습니다. 다음 에피소드, 상소 하나가 왕을 움직인 날. 기록이 바꾼 권력의 순간을 함께 봅니다.